안녕하세요. 오늘 좀 도발적인 화두를 던져볼까 합니다. 바로 AI 시대에는 다트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플러터 앱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건데요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플러터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그냥 버튼 하나인데 왜 이렇게 코드가 길고 복잡하지? 네, 맞습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.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이 답답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바로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왼쪽처럼요, 달트를 하나의 언어로 보고 문법책부터 파고들면 솔직히 금방 지칩니다. 번아웃 오기 딱 좋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달트를 화면을 조립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. 중요한 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. 네, 그럼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달트를 언어가 아니라 도구로 본다는 것. 이게 왜 플러터 개발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다트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다트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? 바로 눈에 보이는 화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, 즉 상태를 얼마나 착 달라붙게 연결해지느냐.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. 도구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UI 조립 스크립트. 우리가 레고 블록, 그러니까 위젯들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 때 이 블록들을 순서대로 착착 쌓아 올리도록 지시하는 설명서 같은 역할이죠. 복잡한 객체 지향 이론보다 화면이 이런 순서로 쌓이는구나,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실제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다트 문법은요, 전체의 5%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. 5%요? 우리가 언어 공부에 쏟는 에너지의 95%는 사실상 실전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그럼 그 핵심 5%가 대체 뭐냐? 딱 이겁니다. 이 공구상자 안에 든 것들만 있으면 돼요. 기능을 만드는 함수, 값을 담는 파이널이나 콘스트 변수, 흐름을 제어하는 if문, for문,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위한 async await.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쓸 줄 알면 웬만한 앱 기능은 다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다트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상태를 다룰 때입니다. 사용자가 버튼을 딱 눌러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화면에 즉각적으로 착 반영해 주는 거예요. 이 상태와 UI를 아주 단단하게 붙여주는 접착제. 이것이야말로 다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관점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네요. 그럼 이걸 실제 코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.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전 규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코드를 짜는 것만큼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는 법이죠. 여기서도 역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. 코드를 볼 때 왼쪽처럼 이 문법은 뭐지?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길을 잃기 쉬워요. 대신에 오른쪽처럼 질문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위젯이 화면에 뭘 보여주는 건데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바뀌는 거야? 이렇게요. 문법은 그저 이걸 이해하기 위한 보조도구일 뿐입니다. 자, 이 7가지 규칙은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. 첫째, 제발 문법책부터 시작하지 마세요. 둘째, 화면의 뼈대인 위젯 트리에 집중하세요. 그리고 3번, 4번처럼 화면 하나의 파일 하나에 상태는 한 곳에서 관리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. 특히 마지막 7번, 왜 이 코드가 작동하는지 원리를 파고드는 것보다 어디서 데이터가 바뀌는지 그 흐름을 쫓는 게 버그 잡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. 진짜로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조 중심의 접근법, 사실 이건 예전부터 좋은 개발 습관이었어요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AI 때문입니다. AI 시대의 개발자는요, 능력의 정의가 바뀝니다. 모든 문법을 달달 외우는 암기왕이 아니라 AI에게 이 코드를 저렇게 바꿔줘 라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 결과물의 구조가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는 설계자 또는 조율자가 되어야 합니다. 이걸 보시면 다트가 왜 AI랑 궁합이 좋은지 바로 알 수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유연하지만 AI가 만든 코드에서 언제 에러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. 반면에 다트는요, 정적 타입 시스템 덕분에 AI가 좀 실수를 해도 컴파일러가 어이, 여기 틀렸어 하고 미리 딱 잡아줍니다. 훨씬 든든한 파트너 아니겠어요?
자바나 코틀린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언어들이 뭐랄까 되게 강력하고 튼튼한 서버형 트럭 같다면요. 다트는 처음부터 빠르고 반복적인 UI 개발을 위해 태어난 날렵한 스포츠카에 가깝습니다. 가볍고 직관적이라 AI가 코드를 만들어주고 그걸 우리가 수정하고 다시 빌드하는 이 사이클이 정말 빠르죠? 맞습니다.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역할은 바로 AI 조율자.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. 세세한 코드 연주는 AI라는 단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전체적인 악보, 즉 앱의 구조가 아름다운지 유지보수하기 좋은지를 판단하고 지시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그냥 버튼 만들어줘. 이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위젯에 있는 상태 관리 로직을 별도의 컨트롤러 파일로 옮겨줘.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죠.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개발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AI 조율자가 되기 위한 여정,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걱정 마세요. 문법책은 일단 덮어두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학습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. 일단 만들고 싶은 간단한 앱, 예를 들면 투두리스트 같은 걸 정하세요. 그리고 일단 그냥 코드를 따라 쳐보면서 눈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겁니다. 이해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. 그러다 모르는 코드가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AI에게 물어보세요. 이 코드가 무슨 뜻이야?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24시간 내내 어떤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짜증 한 번 안 내는 개인 교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AI를 잘만 활용하면 학습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과 어려움이 정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. 자, 오늘 꽤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트를 언어가 아닌 도구로 보고 개발자의 역할을 코더가 아닌 설계자로 재정의하는 시대.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인간이 한 줄 한 줄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는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